1975년 한국의 첫 발을 디딘 한국 카리타스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감사미사를 봉헌하며 후원자,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올해부터 5년간 전개할 새로운 캠페인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의 상징물인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후쿠오카를 거쳐 지난 5월 10일엔 도쿄로 이동했는데 2027 서울 WID가 청년들의 교류를 통해 일본 청년들의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신토이즘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무속신앙이 발달한 일본에서 천주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의 힘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도쿄 내 유일한 한인 성당, 동경 한인본당이 개최한 본당의 날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선출을 축하하는 감사미사가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일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교황님의 사목 방향에 따라 하나 되어 앞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해온 한국 카리타스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성장한 지난 반세기, 그 여정을 함께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5년 인성회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국 카리타스.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꾸준히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밀가루 신자라는 말이 있었던 시절, 원조를 받던 한국교회는 나누는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50주년을 맞아 카리타스 가족들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사미사에는 봉사자들과 수도자들, 장애인 신자들까지 함께 더욱 뜻깊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신자,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도 마련됐습니다. 미사는 한국 카리타스 이사장 조규만 주교 주례로 한국 주교단과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의 기초가 바로 카리타스 사랑입니다. 일찍이 1985년 세계 대주교회의 임시총회에서 토마색이라는 주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총 22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야말로 주님 사랑이 이 세상에 스며드는 통로였고 주님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묘장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행이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걷는 수행의 길이듯 카리타스의 실천 또한 종교를 넘어선 보편적 사랑의 언어라고 공감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의 50년은 단지 천주교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이 땅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꽃피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귀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아시아 카리타스 의장 드 로자리오 박사는 25개 회원기구를 대표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는 한국교회와 한국 카리타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I wish Caritas Korea's great success in all its future endeavor. May Caritas Korea continue to care and work with all people in need on the joyful path of love and service. 국제 카리타스 모이라 모나첼리 국장은 6세기 우정의 성화로 불리는 그리스도와 성 메나스 성화를 선물하며 한국 카리타스가 국제사회에 공헌한 바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We find it a profound symbol of the relationship within our Caritas Internationalis Confederation, where we are all diverse but united by our faith and mission.
and of the friendship we encounter in knowing and being known by Jesus. 30여 년간 한국 가톨릭의 사회 사목과 해외 원조 사업에 헌신한 한국 카리타스 전 사무국장 최지선 씨가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한국 카리타스 대북지원 자문위원장 함재도 신부와 전 국제 카리타스 대북지원 실무 책임자 카타리나 젤베거 씨, 그리고 한국 카리타스 협회 서창원 씨도 함께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그다음에 하느님의 도구로 나는 쓰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믿음이 아마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사 마지막 날 폐막미사에서는 새로운 캠페인이 선포됐습니다.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온 지구촌 기아태치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5년간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이번에는 한일 수교 60주년 기획보도 전해드립니다. 6월 22일은 한국과 일본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 도쿄 대교구 청년들은 신앙 안에서 한국 천주교회와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데요. 일본 청년들은 2027 서울 WID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오카를 거쳐 5월 10일 도쿄를 찾았던 세계 청년대회 상징물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WID를 알리고 그 의미를 전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일본 청년들은 그 순간이 감격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十字架が実際に来てそれに触れることができたので、そのこれまでのワールドユースデーの中でいろんな人たちがそれぞれの思いを持って触れてきた十字架に自分も触れることができて、そこで祈れたっていうことで、やっぱりこの自分も韓国のワールドユースデーに向けて大きな希望を持てるイベントだ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의 천주교 신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인구의 0.5%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 비그리스도교 국가지만 일본 청년들은 본당과 학교 등 곳곳에서 신앙에 열심하며 친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東京教区は、基本的に結構人が集まる方の教区なので、そこで集まった人たちと情報を交換したり、あと自分の悩みを聞いてもらったりとかして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るので、すごくみんなと仲良くなる機会にもなりますし、自分のそれをまた自分が通っている教会に持って帰って。 일본 청년들은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정치 안보 면에서도 특수한 관계에 놓인 한일이 신앙을 기반으로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일 청년 교류 모임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양국 청년이 함께한 일치의 경험 덕분에 평화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日本人と韓国人っていうだけではなくて、お互い同じ信仰を持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より一歩深く仲良くなれて、でかつそれぞれの国に帰ってからも自分はこういう韓国の友達がいるっていうことを自分の身の回りの教会の仲間とかにも伝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それはすごいお互いの発展と信仰にとってすごくいいこと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청년들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서울 WID가 일본에도 천주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今までじゃありえなかったようなことだねっていう話をしたことがありまして、やっぱり結構自分は住んでいる環境がカトリックとしてはマイノリティなので、そういう中でやっぱりカトリックがマイノリティの環境で行われ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自分にとって希望というか、韓国だけじゃなくて日本の中のカトリックじゃない人にとっても話題になりやすいかなと思うので、近い国で。 일본 청년들은 2027년 서울에서 함께 신앙의 기쁨을 누리자며 초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ソウルでのワールドユースデー一緒に楽しみましょう。 CPBC 전은지입니다. 이번에는 도쿄에서 유일한 한인 성당인 동경 한인본당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방인의 삶 속에서 신앙과 공동체의 힘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하나, 둘,
일본 도쿄대교구 동경 한인본당의 본당의 날 행사가 한창입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지역별 팀 대항 응원전. 각 팀이 준비한 개성 넘치는 응원이 펼쳐집니다. 동경 한인본당은 본당 수호성인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축일을 기념해 해마다 친목을 도모하는 본당의 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경 한인본당이 도쿄대교구의 정식 인가를 받아 주교자 세키구치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동경 한인본당은 젊은 에너지와 활력으로 일본 교회 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경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 한인성당은 굉장히 좀 젊은 분위기가 많고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에서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도 같이 많은 부분 협조하고. 광복 직후 1950년대부터 시작된 동경 한인본당은 8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도쿄 지역 한인 신자들의 신앙 요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도쿄의 유일한 한인 성당인 만큼 일부 신자들은 한국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말로 봉헌하는 미사와 신자들의 친목은 이방인의 고된 삶의 큰 위로이자 버팀목입니다. 사실 외국에 있다 보면 되게 힘든 일도 많고 더 한국보다 또 외로운 것도 되게 많은데 이게 믿음이 있고 성당에서 이렇게 같은 그 교우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주 주일에 만나서 미사하고 친교를 나누는 게 상당히 이제 기쁜 일이고. 한인 청년들 역시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학으로 왔고 일본에 얼마나 있을지 생각은 못했지만 여기 한인성당의 생활이 계기로 일본에 좀 더 오래 살아야겠다, 정착을 해야겠다, 애착을 가지겠다라는 친구들을 몇몇 봐왔기 때문에. 타지에서 피어난 믿음의 공동체. 본당의 날 행사는 그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일본에 사시는 그 형제분들이나 자매님들이 이제 계속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뭐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기도 하는데 이런 친교 모임 통해 가지고 더 가족 같은 끈끈하게 즐거운 시간이 되고 해서 많이 즐겁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레오 14세 교황 선출을 감사드리는 미사가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이들은 새 교황을 위해 기도드리며 세상의 일치와 평화의 다리를 놓는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당성과 주참야라가 울려 퍼집니다. 레오 14세 교황 선출을 축하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미사가 16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미사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주례했고 중앙교황대사 조바니 가스파리 대주교와 한국주교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강론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교회가 일치와 친교의 표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느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맞서는 것,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사목표처럼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잊지 말자고도 당부했습니다. 세상의 일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교황님의 사목 방향에 따라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주교는 레오 14세 교황이 과거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책임자로 일할 때 한국을 5번이나 다녀간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교회의 기대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위해 방한하시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분단으로 아파하는 우리 민족을 위로해 주시며 세계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영성체후 기도가 끝난 뒤에는 주한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주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라며 기도와 사랑으로 동반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는 주교회의 사무국장 송영민 신부가 대독했습니다. 온 인류에게 확신과 희망을 전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자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거룩한 희망의 희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은총입니다. 역대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비롯해 수도자와 평신도 대표 등이 참여한 미사에서 신자들은 레오 14세 교황을 위해 기도드리며 일치와 평화의 다리를 놓는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스포츠의 희년을 위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교황은 스포츠가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일깨웠는데요.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희년 행사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바티칸에서 진행됐습니다. 선수와 코치 등 수천 명의 스포츠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스포츠 축제와 토론 그리고 미사가 거행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폐막미사 강론에서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 삼위일체와 스포츠의 연관성을 성찰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모든 활동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며 스포츠는 팀워크와 겸손, 희망을 가르쳐준다고 말했습니다. Ecco perché lo sport può aiutarci a incontrare Dio Trinità, perché richiede un movimento dell'io verso l'altro, certamente esteriore, ma anche e soprattutto interiore. Senza questo si riduce a una sterile competizione di egoismi. 교황은 따라서 스포츠 선수들에게 자신의 성장과 응원하는 이들, 사랑하는 가족, 지도해주는 이들과 동료, 심지어 상대편을 위해서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스포츠가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 발전의 도구 역할을 하는 세 가지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스포츠는 현실 세계에 참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스포츠가 경쟁의 문화 속에서 실패와 회복력의 가치를 가르쳐준다고 일깨웠습니다. L'atleta che non sbaglia mai, che non perde mai, non esiste. I campioni non sono macchine infallibili, ma uomini e donne che, anche quando cadono, trovano il coraggio di rialzarsi. 교황은 기도와 스포츠에 많은 시간을 바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모습을 상기했습니다. 성인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우정과 개방성을 키우는 스포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9월 7일 시성될 예정인 스포츠인들의 소호성인 피에르 조로조 프라사티 복자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빛나는 그의 삶은 우리에게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챔피언이 아니듯 아무도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연마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에 평화와 희망을 되찾는 데 스포츠의 공헌을 강조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말씀도 상기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서울대교구가 희년을 맞아 부부의 희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부 15쌍이 혼인의 의미를 되새기는 혼인 갱신식을 거행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부들이 팔짱을 낀 채 초를 들고 입장합니다. 혼인 성사를 했던 그날처럼 설레임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된 부부부터 반세기가 넘는 부부까지.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는 혼인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온 부부들을 격려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은 잠시뿐이고 아마 더 많은 시간을
그 염려와 눈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상과 고비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맞으시죠, 다들? 네, 맞으시죠? 예. 드디어 혼인 갱신식이 시작됐습니다. 3주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부부 15쌍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혼인 서약을 되새겼습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늘 보살펴 주셨으니 참히 받으소서.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오. 신의의 표지인 반지 축복도 받았습니다. 희년에 거행된 혼인 갱신식. 특별한 날인 만큼 부부들은 성체와 성녀를 함께 모시는 양형 영성체를 했습니다. 부부의 희년 기념 미사는 장엄 축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부부들이 서로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희년의 은총으로 서로에게 신앙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부들을 축복해 주소서. 결혼 51년 만에 혼인갱신식을 한 부부는 서로를 안아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옛날 생각이 나서 아주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결혼한 지 22년이 된 부부는 얼굴 가득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느낀 그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맙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부의 희년은 혼인갱신식을 한 부부뿐 아니라 미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혼인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단발머리에 푸른 줄무늬 티셔츠와 하얀 치마를 입은 가수 한이가 부른 노래에 일본 도쿄돔에 모인 9만여 명의 일본 팬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의 국민 아이돌 마스다 세이코가 1980년대에 불렀던 노래 푸른 산호초의 첫 소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 최고의 호황기였던 80년대의 감수성을 여전히 가진 일본인의 마음을 한국 가수가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노래 하나로 일본과 한국의 마음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 한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해가 1998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동안 한일 간 문화 교류는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영화 러브레터를 극장에서 본 한국인은 지금도 부지런히 오겐키 데스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드래곤볼을 본 부모는 진격의 거인을 본 자녀들과 일본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여행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작년에만 우리나라 사람 880만 명이 여행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소도시를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직항 노선만 31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는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발전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수시로 상호 방문과 교류하는 셔틀 외교에 대한 의지도 확인하며 이를 위해 더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념을 탈피한 실용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태도로 인해 양국 관계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강제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한일 관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일부 정치인은 선거가 가까이 오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이다 싶으면 뜬금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선거가 가까이 오면 일부 정치인이 친일하는 토착 왜구를 몰아내자며 죽창가를 불렀습니다. 모두 양국에 대한 혐오와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정치적 위기 돌파의 도구로 한일 관계를 이용한 겁니다. 이번 달 22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푸른 산호초와 진격의 거인으로 대표되는 문화 교류가 이어졌듯이 지난 60년을 바탕으로 이제는 협력의 선례들을 차례차례 쌓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 간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아 나서며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미중 경쟁,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등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다시 되새겨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푸른 산호초와 진격의 거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따라 한일 관계가 발전적 협력으로 신뢰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일제 침탈 이후 교류가 없던 한일 관계에 물꼬가 트인 지 60년입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개최한 행사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예상을 깨고 참석해 직접 연설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한일 간 우호적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손짓처럼 느껴집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각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을 통해 평화와 사랑, 화합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